자, 학습 구성된 지문의 내용과 소재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초등교과서 학습법은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국사과 3과목의 교과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학년은 왜 없느냐? 1, 2학년은 교과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네, 3학년 될 때부터 국어, 사회, 과학 이렇게 단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1, 2학년 때는 통합교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국어에서는 3학년 거부터 기준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한 학기 학습 기준은 전체 72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어는 72회차 전회차, 사회와 과학은 각각 36회차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미단위 끊어읽기나 요약하기 등의 회속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물론 학원에서 대면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매일 대면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꾸준히 주에 3회 또는 4회, 5회, 6회, 7회까지도 가능합니다. 학습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주도 온라인 콘텐츠이고 직관적인 결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발적인 복습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전체 커리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기 초가 아니라고 하면 중간부터 진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등교과서 국사과 3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총 8학기 1152지문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주 3회를 꾸준히 할 경우에는 48개월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등 비문학 독서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통합해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출제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어떠한 지문을 읽더라도 바로바로 그 읽기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랜덤으로 출제가 됩니다. 학생들마다 다 다른 지문을 부여받게 됩니다. 독해 속도나 지문 이해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 레코딩 데이터 기술이 들어가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심 문장 그리고 핵심어를 찾는 뼈대 읽기 과정부터 다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면서 복기하는 시각적인 장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맥락을 파악하는 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중고등학교를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레벨이 1레벨부터 15레벨까지로 그냥 통합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물론 1에서 6레벨까지는 중학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7에서 15레벨까지는 고중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중등과 고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쭉 학습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고등 수능 지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초등은 국사과 지문 독해이고요. 중등은 수능 비문학 영역 독해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학습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입니다. 자, 아이들의 독해 역량이라는 게 사실 눈으로 점수로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네, 인터넷에서 이제 댓글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달아주신 것을 보면 학원에서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중심 문장을 찾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치가 많이 향상된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이가 안 한다는 소리 안 하고 이제 꾸준히 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저희 아이도 초6 때부터 했는데 평소에 접하지 못한 비문학 공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나 수학에서도 이제 서술형 문제 이해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3달 정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매일 국어는 그래도 하기 싫다는 소리 안 하고 잘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아이가 일단 이게 어떤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자각하고 조금씩 이제 효과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현곡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매일국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여기 도입돼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원장 선생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매일국어를 하면 이제 문장 이해를 하는데 너희들이 확실히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이제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느낌이
이 매일국어는 뭔가 다른 공부 플랫폼과 약간 다르다는 게 느껴졌다는 게 이때까지는 그냥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게 전부였었는데 중심 내용을 찾으라는 그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건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 처음에 많이 했어요. 지금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힘들어서 가지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얘가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점점 핵심 단어나 문장 같은 거를 찾는 정확도가 점점 늘어가는 게 한 달 안에 보이더라고요. 집중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에서 뒤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찝으려면은 지문 자체를 집중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읽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독서를 하는 독서 자세나 그런 집중력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국어 시작한 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고 독서를 다른 때에 비해서 제가 그나마 좀 재밌고 그나마 좀 할만하다고 느꼈던 게 초6이니까 그때부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리고 매일국어가 또 도움이 됐던 게 아무래도 모의고사 중에서 이제 문제 부류가 핵심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빈칸을 채우거나 안 그러면 핵심 문장 같은 걸 찾는 그런 문제들도 한두 문제씩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게 국어의 어휘나 이제 어휘보다는 이제 독해, 문장 분석을 확실히 이게 늘려줄 수 있다면서 매일국어를 통해서 너가 어휘력이 진짜 문장 분석 능력이 이제 확실히 우월하게 뛰어나지면 그럴 땐 너가 굉장히 편할 거라면서 참고 일단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되면은 그랜대로 네가 못 느끼면 그때 이제 안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3개월 안에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아 얘는 진짜 할만하구나, 진짜 이게 쓸모가 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기 싫어도 이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문 쉬운 걸로 했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지문 난이도나 길이나 이런 걸 점점 더 올려주셨는데 어느 분을 한번 올리니까 제가 집중을 하더라도 그게 정확도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집중이 잘 안 됐나 보다 생각하고 며칠을 더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끝나고 나면 점수 확인표가 있고 점수가 어디에서 몇 점 나왔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틀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핵심어 중심 문장에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 내가 이쪽 부분이 아직 모자라구나. 아직 제가 중심 문장을 고를 때 왜 이게 되는지 한 두세 번씩은 고르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일이 한 문장씩.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시간이 단축되면서도 정확도가 슬슬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극복해냈구나 라는 성취감이 되게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문 자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뒤에 내용을 했다가 앞에 내용을 왔을 때 다시 단계로 돌아왔을 때 그 단계에 있었던 지문 자체를 모두 기억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그걸 다시 보면 더 성장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과정에서 다시 풀어가는 거의 다 기억을 못해요. 지문 같은 게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 교과서 안에서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밖에 있는 문학이나 아니면 비문학 같은 거를 이제 횟수를 볼 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얘는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읽는 습관이나 집중력 같은 거를 많이 높여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문학은 봤을 때 다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다른 이제 고전시나 이런 것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고전시 같은 것들은 보자마자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다 막혔었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매일국어를 하면서도 어떻게 읽는지 방법을 알고 노하우 같은 게 약간 생겼으니까 비문학은 글이 다르더라도 읽는 방법이 금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제 푸는데 지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뽑아내는 거는 뭐 사실적 이해나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문 속 상황을 실제 상황에 응용해서 대입하는 경우가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처음에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지문 안에 직접적으로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매일국어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해보고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아가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정답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97%라고 장담할 수 있을 그럴 때까지 매일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빨리 매일국어를 끝내고 뭘 하려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국어 자체가 이제 지문에 집중을 해서 읽고 그에 대해서 문제나 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그걸 너무 성급하게 했다가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 낙담이 들면서 그때서 약간 슬럼프나 하기 싫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집중해서 어차피 매일국어 자체가 집중해서 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30분 안쪽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공법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한다는 말이 딱 매일국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매번 저희를 직접 수업해 주시면서 부족한 부분 직접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찝어 주시는 데다가 매번 저희 학습법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매번 다른 커리큘럼이나 학습법 같은 것을 배워서 저희에게 적극 추천해 주시는 저희 원장님이 매우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제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다른 과목까지 이렇게 성적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원장 선생님의 수고나 노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중간에 엄마 나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슬럼프 시기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어머니께서 꼭 참고 3개월만 한번 해보자. 확실히 독해력에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또 아이를 잘 회유하고 응원해 주신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언어 학습을 할 때 또 가정에서의 이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고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물론 우수한 재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사실 책 읽기를 별로 즐겁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국어를 통해서 독해력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글이 눈에 잘 들어오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책들을 보는 것이 수월해졌다라는 그런 역상황이 발생된 예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밀도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사실 정확한 답변 어렵지만 개인차가 있지만 초등은 대략 6개월 이내, 빠른 아이들은 한두 달만 해도 학교에서 저거 매일국어에서 했던 지문인데 오늘 발표에서 칭찬받았어요. 친구는 틀렸는데 저는 맞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막 자랑하곤 합니다.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학습을 했을 때 확실히 글을 읽거나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들이나 지문 읽기가 굉장히 편안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례들이 많은 걸 보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꾸준히 학습을 지속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